내 아이라면 이거를 네. 보낸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정말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맞벌이 부모님들 사교육 꼭 시켜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사교육을 좀 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사교육이요? 네. 교육에 있는데 사교육을 근데 뭐 추천해주나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근데 같아요, 사실. 뭐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받게 돼요. 처음에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두 분은 어렸을 때 좀 학원 많이 다니셨어요? 저는 좀 다녔어요. 진짜요? 오, 좀 다녔어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워낙 공부를 했어가지고 학원에서 억지로 이렇게 공부를 한 게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걸 더 싫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반면에 거의 안 다녔어요. 워낙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같은데 네. 다른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수업은 좀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많은 사교육을 받는 게 좀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좀 재미없어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다만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맡기셔야 한다면 그 많은 사교육 중에서도 이런 거를 좀 하시면 좋겠다 하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제안드리는 첫 번째 기준은요.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6학년 학부모님들 이제 오셔가지고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는 게 아이가 학원 다니는 거 너무 싫다. 너무 맞아, 싫어한다. 싫어해요. 이제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확실히 말씀드려요. 보내시지 말라. 사실 싫어하면 효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긴 해요. 대신에 학원을 안 가는 약속을 하시되 네. 그냥 가지 마 이게 아니라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네가 하루에 평소 스스로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학원 안 가도 된다라든지 좀 이런 약속은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안은 좀 네, 마련한 대안은, 다음에 네. 다니지 말라. 네, 그것도 네, 괜찮네요. 네, 사실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아이 학원 어디를 보낼까 고민을 하실 때 저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안 배워서 되게 후회됐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걸 시켜야지. 그런 거 있죠. 있죠. 그런 거.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특정 학원에 보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으세요?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제 아이에게는 영어는 꼭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없고요. 저희 어머니가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수학을 되게 못하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수학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은 아니고 학습질. 네. 그래서 진짜 학습질을 많이 하고 막 많이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가 아쉬웠던 것을 내 자녀에게 조금 강요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나랑 아이는 사실 같은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이가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신다면 꼭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조금 충분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이는 사실 경험이 짧잖아요. 그리고 시야를 넓게 보지 못하는데 부모가 봤을 때는 영어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이는 영어를 너무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 입장에서는 부모의 역할은 네. 아이에게 너 이거 싫어도 해야 되니까 해 이런 건 저는 부모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부터가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이에게 영어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고 혹은 아이가 영어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럼 거죠. 반대로 가볼게요. 아이가 반대로 바둑도 하고 싶대요. 또 네. 뭐 영어도 하고 싶다 그러고 또 피아노, 미술 다 하고 그럴 수 싶대요. 있죠. 이런 거 어떻게 하죠? 그냥 한번 경험해보니까 막 다 재밌어가지고 그쵸. 다 해보고 그럴 수도 싶다 있거든요. 다 보내야 되나요, 이거? 그런 걸 저에게 이제 여쭤보신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이가 오늘과 내일과 내일 모레 마음이 다르다면 그걸 다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좋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바로 다음날 등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좀 시간을 두고 정말 아이가 그것을 원하는지 아이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변한다면은 그거는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좀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미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술을 하게 해주는데 대신 미술을 할 때 최소한 뭐 한 달 정도는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약속을 좀 정하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선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알려주는 편이시군요. 그렇게 하는 그것은 괜찮네요.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두 번째는 학교의 배움을 방해하지 않는 사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방해한다는 건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선행학습 금지법 이런 걸로 금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또 아이들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선행학습과 관련된 학원을 다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 배우고 오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교실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또 물어보면 잘 몰라요. 하지만 이미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거의 무기력하게 이제 맞아요. 교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는 일정 아이들에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아이냐면 자신감이 떨어진 아이.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네. 이런 아이에게는 이제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 저는 선행학습에 찬성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완전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오, 저는 맞아요. 굳이 따지자면 사교육 입장에서는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이라면 네. 심화학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6학년 아이 같은 경우 6학년 2학기에 네. 선행을 좀 한다고 해서 하면 중학교 이제 집합을 맞아요. 먼저 네. 이건 선행이죠. 네. 맞아요. 이건 선행인데 제가 아이가 사교육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건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6학년 때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수십, 수백 가지예요. 그렇죠. 네, 제가 영재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수학을 가르칠 때 그런 사칙 연산만으로도 얼마든지 아이들의 사고를 넓힐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해요. 사실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해온다고 학원에서 갔다 오면 중학교 걸 배우는데 거의 수학 겉핥기식으로 맞아요. 배우는 저도 경우가 그렇게 많거든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예습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복습을 더 강조하는 것이 맞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심화학습을 더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가끔 보충학습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마다 이제 같은 문제를 대할 때도 좀 많이 연습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있죠. 또 1대1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아닌 보충학습 개념에서 사교육을 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괜찮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조금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한 시간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 자녀가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어딘가에 맡겨야 한다면 혹시 두 분은 어떤 거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으신지 특히 초등학교 때 이거는 좀 배워두면 평생 간다. 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내 아이라면 이거를 보낸다. 영어가 계속 걸리네요. 또 제가 못했기도 했지만 뭐 그것보다도 영어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노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말하기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교육이라면 뭐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으로 역사 오.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역사. 6학년 아이들이 이제 5, 6학년 고학년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를 배우는데 아이들이 역사를 암기 과목으로 그쵸. 많이 인식을 하니까 당연히 재미는 없고 맞아요. 외워야 될 건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암기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역사를 그냥 우리나라 나보다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는 입장에서 그냥 재밌게 책도 보고 그럴 수 있으면 역사를 보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술쌤은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다양한 경험을 어렸을 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체능 특히 뭐 신체 활동이나 아니면 다양한 감각을 깨우는 뭐 음악과 관련된 활동, 미술과 관련된 활동은 좀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신다면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평생 내 취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감각과 감성을 깨울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게 성인이 되었을 때 되게 중요하게 맞아, 또 삶을 작용하는 풍요롭게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맞아요.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영어보다 저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갈아타시는데 저도 그럼. 그럼 오늘은 맞벌이 부모님들 우리 아이 사교육 시켜야 한다면 꼭 이런 거를 참고해서 시켜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